안녕하세요. TV 개늑씨입니다. TV 개늑씨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40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은 세조의 킹메이커죠. 한명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조는 이 한명회를 일컬어 나의 자방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록에 이 한명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 실록의 기록은 성종 18년 11월 14일 상당부원군 한명회의 졸기입니다. 자, 이 기사의 시작은 출생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 이씨로부터 태어났는데 칠삭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태어날 당시 이제 다 성장되지 못하고 왜소한 체격으로 태어났고 얼굴 또한 이제 평범한 사람하고는 좀 달랐다고 합니다. 자,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성장 정도는 일반 사람과 똑같이 혹은 그 이상으로 성장을 하였다고는 하는데 이제 외모적인 부분은 약간 많은 일반적인 사람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배 위의 점이 태성, 구성과 같았다. 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기서 구성이라 하면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고 태성이라 하면 이제 자미성이라고 하는 거 주변에 있는 세 개의 별을 일컬어서 이 태성이라고 하는데 이 자미성은 중국 천자에 비유되는 그러한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 세 개의 별을 삼공이라고, 즉 약간 이제 천자를 보호해주는, 수호하는 뭐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별이라고 합니다. 한명회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책사, 그다음에 왕의 보좌하는 운명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계속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후에 훗날에는 막대한 권력을 손에 넣는 한명회지만 그의 시작은 참 좀 미비했습니다. 자, 실록 기사를 살펴보면 임신년에 경덕궁직에 보직되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경덕궁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개성에서 살던 사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절을 관리하던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뭐 중요한 뭐 그런 관직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아무튼 이러한 관직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또 한명회에 관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 일찍이 어버이를 여의고 가난하여 스스로 떨쳐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글을 읽어 잠옷 얻은 바가 있었으나 여러 번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은 뭐 이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이제 산수를 보러 많이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수를 보다가 해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기사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한량인 거죠? 한량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산수를 보면서 돌아다니다가 영통사라는 곳에서 한 노승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노승이 이 한명회를 보고 주변을 물리치면서 하는 말이 그대의 주상에는 광염이 있으니 이는 귀징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요 상황, 이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문종이 승화하고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양대군이 사람을 모은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을 그러한 시기입니다. 자, 이러한 소문을 한명회가 듣고 나서 친구 권람에게 수양대군을 만나게 해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권람의 주선으로 이 수양대군과 한명회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권람이 한명회가 한 말로써 아뢰니 세조가 한명회를 불러 함께 이야기하였는데 한번 만나보고 의기가 상통하여 마치 옛날에 사귄 친구와 같았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자마자 잘 통한 둘, 자, 뭐 아시다시피 이후에
한명회가 기획했다고 하는 계유정난을 통해서 세조가 정권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왕위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이 한명회가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계유정난에 대해서 이 졸기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자, 무사 홍달손 등 30여인을 청거하고 계유년 겨울 10월 초 시일에 세조가 거의하여 김종서 등을 주살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세조가 거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무인들을 어떻게 모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한명회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무인들을 청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음식들을 모아서 이제 활쏘기 대회를 열고 이때 무인들을 이제 사귀어서 이제 무인들을 포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양대군을 도와서 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들게 된 한명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을 인정받아서 한명회는 공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한명회 공신에 관해서는 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공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한 번 올리는 것도 힘듭니다. 뭐 공신의 이름을 올리는 거는 고사하고 이제 제가 조선왕조 실록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실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조차도 사실상은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근데 한명회는 공신 목록에 4번이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럼 어떠한 공을 세워서 올리게 됐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기사 내용이 이 관직과 이 공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계유정난으로 인해서 수충위사 협책 정난공신의 책봉이 됩니다. 이때 뭐 김종서들을 막 죽였는데 김종서들이 뭐 반역을 도모했다 이것을 제압했으니 공을 세웠으니 공신에 책봉해 달라라고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의해서 뭐 그냥 말이 그냥 얘기한 거지 그냥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때 첫 번째 공신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자 이제 자기를 왕위로 만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공신 책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동덕 자인공신 여기에서 1등으로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공신에 이름을 올린 거고 그리고 세 번째 공신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제 기록에서 살펴보면 자, 예종 1년에 한명회가 한두 대신과 더불어 승정원에서 6번으로 숙직하며 서정을 참여하여 결정하였다. 이때에 혜성이 나타나자 한명회가 아뢰기를 성문이 변이 보이었으니 그 응엄함이 두렵습니다. 창덕궁에 성이 없으니 마땅히 중신들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수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얼마 아니되어 남이 등이 반역을 꾀하여 복주되자 충추보사 병기정난 이때 공신에 책봉됩니다. 자, 기사 내용은 이제 남이의 난을 이제 제압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러한 명분 공이 있어서 이제 세 번째 공신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공신 책봉은 순성 명량경제 옹화 자리공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거는 왜 공신을 책봉을 했냐? 성종이 즉위할 때 신숙주 한명회 등 이하 공신들에게 이제 왕실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했다. 뭐 이러한 공으로 공신 책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명회는 4번의 공신 책봉을 받게 되고 더욱이 4번 모두 1등 공신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정말로 대단한 공을 세우고 대단한 이 공으로 인해서 대단한 권력을 누리게 됐는데 자, 이 한명회의 공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명회가 세운 공은 또 중요한 그 역할이 한 번 있었는데 바로 단종 복위 운동을 저지시킨 것입니다.
자, 세조 입장에서 보면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거에 관한 그 졸기 기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자년 여름에 성산문 등이 노산을 복립할 것을 꾀하고 은밀히 장사들과 교결하여 창덕궁에서 중국 사신을 연애하는 날에 거사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날에 이르러 한명회가 아뢰기를 창덕궁은 좁고 무더우니 세자가 입시하는 것은 불편하고 운검의 제장도 시위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장차 연회가 시작되려 하자 성산문의 아비 성스미 운검으로 장차 들어가려 하자 한명회가 꾸짖어 저지하기를 이미 제장들로 하여금 입시하지 말게 하였소 하니 성승이 마침내 나갔다. 성산문 등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고 말하기를 세자가 오지 아니하고 제장이 입시하지 않으니 어찌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그 무리 가운데 한명회를 해치려는 자가 있자 성산문이 말하기를 대사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비록 한명회를 제거한다 한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하였다. 이튿날 일이 발각되어 모두 복주되었다. 자, 이렇듯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도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조가 계속해서 왕위를 지키는데도 한명회는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세조 입장에서 보면 세조가 왕위에 오를 때 뭐 타당한 명분이나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탈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한 반발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이제 보호해줄 그런 세력, 그런 사람이 필요했는데 한명회가 이를 담당하면서 한명회가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으로도 한명회는 엄청난 권력을 쥐었고 엄청난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명회는 더 나아가서 본인의 딸들을 예종의 중전, 그 다음에 성종의 중전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왕실과 친인척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게 성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위의 우선순위에서는 형 철산대군이 있었기 때문에 밀렸는데 이제 그 성종의 그 부인, 그러니까 성종의 왕비가 이제 한명회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한명회의 힘으로 이제 성종이 왕위에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누리던 한명회지만 뭐 정치적으로 위기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위기는 언제냐? 이시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 정치적 위기를 겪었는데, 이 부분을 실록 기사에서 살펴보면은 정해년에 길주인 이시해가 반란을 일으켜 터무니없는 뜬소문을 만들어 말하기를 한명회가 신숙주와 더불어 불계를 꾀한다고 하자 한 재상이 아뢰기를 옛날에 칠국이 반하자 한나라에서 조조를 죽이자 칠국이 평정되었으니 두 사람을 마땅히 속히 거두소서 하여 임금이 그대로 따랐는데 곧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석방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시해가 그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한명회와 신숙주 등과 같이 모의했다라는 이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명회도 이제 그러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이때 한명회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내고 그 다음에 정치계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제 세조가 다시 한명회를 불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이제 사직서를 제출하여 정치계를 떠나면서 그 위험을 피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위기를 넘긴 한명회지만 결국에는 권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본인이 이제 남은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압구정이라는 정자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그렇게 경치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치 좋음이 중국에도 소문이 나서 중국 사신들이 조선에 오면 꼭 이 압구정 정자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신이 와서 이 압구정을 구경하게 되는데, 이때 그 한명회가 성종에게 말하기를 중국 사신을 압구정에서 접대하는데 이 압구정이 좁으니 이제 천막 같은 것을 쳐서 이제 접대하겠다. 이게 천막을 빌려달라. 이게 성종에게 요구를 하는데, 성종이 이때 거기가 좁다고 하면 다른 곳에서 접대를 해라. 천막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명회는 이에 굴하지 않고 몇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성종이 이에 화를 냈고 이 일을 계기로 한명회는 권력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권력에서 멀어진 한명회는 죽고 나서 한 번 더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순환은 뭐 한명회의 순환일 수도 있지만 한명회 가문의 이제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연산군이 패비 윤씨와 관련해서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갑자사화, 그러니까 패비 윤씨와 이 한명회도 연관이 있다라고 연산군이 이야기를 하며 이미 죽은 한명회의 시신을 꺼내서 목을 자르는 부간참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살아서는 막대한 권력을 누렸던 한명회지만 이제 죽어서는 이제 부간참시까지 당하는 그러한 수모를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명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이 졸기의 사관이 논평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사이에 벼슬이 정승에 이르렀고 마음속에 항상 군무를 잊지 아니하고 품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아뢰어 건설한 것 또한 많았다. 그러므로 건세가 매우 성하여 추부하는 자가 많았고 빈객이 문에 가득하였으나 응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여 일시의 재상들이 그에서 많이 나왔으며 조간으로서 책직을 잡는 자까지 있기에 이르렀다. 성격이 번잡한 것을 좋아하고 과대하기를 기뻐하며 재물을 탐하고 색을 즐겨서 전민과 보화 등의 뇌물이 잇따랐고 집을 널리 점유하고 희첩을 많이 두어 그 호부함이 일시에 떨쳤다. 여러 번 사신으로 명나라의 서울에 갔었는데 늙은 환자 정동에게 아부하여 많이 가지고 간 뇌물로서 사사로이 황제에게 바쳤으나 부사가 감히 말리지 못하였다. 만년의 권세가 이미 떠나자 빈객이 이르지 않으니 초연히 적막한 탄식을 하곤 하였다. 비록 여러 번 관간이 논박한 바가 있었으나 소박하고 솔직하여 다른 뜻이 없었기에 그 운명을 볼전할 수 있었다. 자, 이상입니다. TV 개늑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40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